오늘 10시 반에 정경심의가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에 씁니다. 자, 정권이 정경심의를 법원에서도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너무 무리수가 있다 생각해서인지 또 정경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을 때는 구속 확률이 높다고 보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시 반에 드디어 그동안에 철저히 얼굴을 감추어온 정경심이 자기도 자기 얼굴이 마치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농담도 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10시 반에 오늘 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심사를 해서 아마 정경심의는 지금 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굉장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판사가 영장 발부나 기각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시 반에 나오는데 왜 집회를 저녁에 하나 하는데요. 10시 반에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 버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정경심이 마중까지 갈 거 없고요. 어쨌든 뭐 아주 빨라야 12시, 그리고 늦으면 새벽 서너 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그리 블루가 철야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류의 사건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할 거라고 종편들은 뭐 화요일 이야기하고 목요일 이야기해도 이렇게 보고 또 수요일 날 철야를 해야 되겠다라고 집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정경심의 구속 여부는 저는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를 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정경심의의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그야말로 공수처도 100% 통과되게 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도 힘을 상실하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자체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경심의 영장은 한국에 그래도 사법 판사들이 양심이 살아있고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의 판사들이 이미 법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의 노예가 되어버렸는가라는 갈림길이 되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집회를 정한 겁니다. 오늘 결과 보고요, 기각되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법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법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민 전부가 아주 깊숙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무슨 노란 딱지 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요 며칠 한 보름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뭐 6개 올리는데 1개가 받았다. 황장수는요 거의 매일이 대부분 노란 딱지 이 신청하면 간혹 한두 개씩 살아옵니다. 요즘 그걸 견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 조작이나 구독 조작 이렇게 한 지 벌써 한 9개월도 넘었습니다. 9개월 동안 그 짓을 당하면서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험한 일도 나올 거고 근본적으로 정치 유튜버가 한국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상혁이 방통위원장으로 간 이후에 지금 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 탄압이 시작되고 MBN은 지금 문을 닫게 하겠다고 MBN 종편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투자상의 문제를 잡아서 지금 방송 취소 여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부터도 이미 장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황장수 뉴스 브리핑
이 오늘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다룬 7부가 사라져서 아직도 정상으로 나오지 않고 로딩 중으로 나오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을 쳐서 한참을 뒤져야 겨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못 보게 하도록 숨긴 거죠. 이미 이 정권은 모든 부분에서 법치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혜원이한테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습니까? 문재인의 사이나 딸 문제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습니까? 우리들 병원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습니까? 온 사방에 넘쳐나는 태양강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자, 북한 석탄 밀수에서 정제유 불법 환적에서 법이 집행되었습니까? 우리들 병원에서는 윤기근이 나서서 다 무마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검사 전원, 판사 전원, 경찰 고위급, 그리고 장성, 그리고 장차관을 손을 보겠다고 지금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겁이 나서 함부로 정권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하고 누가 정권의 의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요,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여러분들요, 미안하지만은 홍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콩이 중국에 넘어간다 할 때 홍콩 사람들이, 부자들은 도망가고 눈치가 빨라서,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중국에 들어가서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97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8년 전에 이미 천안문을 겪었습니다. 중국이 배나겠습니까? 근데 홍콩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민족 옆으로 돌아가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아래 앞으로 우리 잘 살게 될 거라고 헛된 희망을 가졌습니다. 중국은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20년도 되지 않아서 홍콩을 거의 중국의 식민지처럼 다루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 때문에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잘 공간도 없어진 홍콩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처절한 투쟁을 거리에서 전투 치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경심의 영장이 기각되면요, 검찰은 급속하게 힘을 잃게 될 거고, 그리고 조국 수사도 제대로 안 될 거며 아마 윤석열 퇴진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피를 받은 이 정권은 11월 달에 공수처를 통과시킬 거예요. 자,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법치는 사라져버립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회원이라면서요. 결론에 보니 황장수는 사쿠라래요. 왜 사쿠라냐? 왜 공수처 반대하느냐? 판사, 검사들 겪어보니 다 나쁘더라. 권위적이고 건방지고 자의적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손을 보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분은요, 자신의 일신의 경험을 가지고 보편화시킨 겁니다. 제가 2부에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을 회원을 하고도 어떻게 황장수는 사쿠라라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회원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쿠라라니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쿠라가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정경심은 건강히 구속 여부의 변수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정경심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제도 무슨 정경심과 조국이 외출했다면서요? 정경심은 지금 횡령 액수가 1억이 넘으면 보통 구속인데, 컨설팅을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정경심이가 코린코에서 받은 돈이 지금 1억 5천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경심이 컨설팅을 안 했을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 조범동이가 정경심이한테 그냥 돈을 줘야 돼요. 왜? 정경심이가 기대한 만큼 단기적 이익이 안 나오니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줘서 달래야 되는데, 그래서 매달 동생한테
정경심의 동생 계좌로 860만 원을 보내서 총 1억 5,795만 원을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경심이는 경영 컨설팅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1억 5,795만 원을 횡령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사업을 코링코가 WFM과 했는데 정문학 전공에서 영화와 뭐 문화 이런 거를 다루는 정경심이가 무슨 놈의 컨설팅을 갖다가 여기에 2차 전지에 해줬겠습니까? 결국 민정수석이던 남편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컨설팅 했다고 허위로 돈을 받아 챙긴 거죠. 이충상 교수님이라고 있죠.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분이 옛날에 영장 발부 전문 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이 컨설팅으로 1억 5천을 받은 것은 특경법상의 횡령이 아니라 지금 업무상 횡령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요. 자, 그래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 피해액이 5억 미만일 때는 업무상 횡령이 보통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에서 5억 사이일 때는 징역 1,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범죄 수익을 일부러 숨겼을 경우, 은닉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검찰이 청구한 사유에 보면 정 교수의 동생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WFM 주식 12만 주도 지금 가중처벌될 요소가 되고 있고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입시 비리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학생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또한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걸로 해서 구속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소명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걸로 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경심이의 내종양 내경석이 수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의료진을 좀 동반해서 이 정경심이가 제출한 CT나 MRI에 대한 정밀 검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확립을 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흔히 구속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 4대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그 정경심이가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또 숨겨놨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에서 컴퓨터를 교체 반출했고 증거인멸을 김경록 등에게 교사했고 빼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기업인들이 이런 데 관여됐다면 삼성바이오나 애경산업 수사 등에서 다 구속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자, 동양대가 정경심 징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동양대 회의록이 입수됐는데 가관입니다. 조국이 문 대통령 다음 아니냐, 그냥 놔두자. 동양대 회의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정경심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동양대 교직원이 지금 정경심과 조국 문제에 압박을 느꼈다는 겁니다. 정경심은 자기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다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처남은 매형 누나 피해 안 가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정경심이 동생, 정근사 직원 등이 수사에 대비해서 수차례
대책 회의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송경호 오늘 영장 발부 판사는 윤규건에게 영장을 발부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은 영장을 기각했고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월담한 학생의 영장 기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구속을 했고 또 윤석열 협박 유튜브는 구속 영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을 보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은 아니라서 판사의 이 성향으로 봤을 때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성향을 떠나서 권력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냐는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밤을 새면서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